한국은 쇼윈도의 나라 아닌가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한 태국 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 추방한다는 뉴스는 태국 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죠. 더불어 한국의 군사력은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그저 경제적 번영만 이루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의 전략 분석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제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 직업 특성상 그동안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입니다. 태국에서 고위 전략 분석가로 활동 중이며 국제관계와 군사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앞두고 말이죠.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저에게 중국계 기업인 리나오가 접근해 왔습니다. 리나오는 글로벌 무기 거래와 전략 자문을 주로 다루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라며 저에게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한계를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 접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나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태국 국방부의 보고에 한국과의 협력을 막는 것이었죠. 철저한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의욕에 가득 찬 채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확신했었죠. 태국에서 계속 보도되는 한국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한국이 태국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 추방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알던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거리를 걷는 순간 끝없이 발전하는 거대한 엔진처럼 느껴지는 도시의 활기와 사람들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현무호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위력과 정교함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그저 외형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강한 기술력과 깊은 자부심이 뿌리내린 진정한 강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이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해 태국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제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동맹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그들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기술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뿌리내린 자부심과 회복력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진정한 힘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강력한 기술력과 무엇보다 내면에 강한 자부심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며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힘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단순히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제안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태국의 군사적 미래를 위한 전략적 동맹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긴장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강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국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친중국 세력들이 제 보고서를 반대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이번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모습과 질서정연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다시 한번 한국이 보여주는 그 특유의 효율성과 현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왔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건물들과 깔끔한 거리,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전은 국가적 의지와 사람들의 끈기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더 넓은 차원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 방문이 끝나면 저는 태국 국방부에 돌아가 모든 것을 보고하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제 마음은 두근거렸고 동시에 큰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방문에서 보여준 것 이상의 것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결코 단순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도시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본 많은 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혁신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겉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표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이 단순한 외형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태국과의 동맹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자마자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 스마트 기술의 중심지였죠.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서울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실시간으로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통관리, 대기오염, 치안 유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AI를 통해 분석되어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관계자는 저에게 자율주행 버스와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스마트 가로등은 교통 혼잡이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라며 한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대기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교통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정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뚫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서울이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차례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시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저는 현무호 미사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보안과 AI 기반의 국방 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버 방어 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상의 사이버 공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이를 대응하는 한국의 사이버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전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지켜보니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과 디지털 전쟁 대응 기술을 결합해 한국군은 강력한 미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자율 무인 전투 시스템을 시연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한국이 개발 중인 AI 기반 무인 전투 드론이었는데 이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필요시 자율적인 공격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세대 전투에 대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진 사람들 간의 결속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이 끝난 후 한국의 젊은 군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한국이 단순히 외형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강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속력과 연대는 단순한 기술과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강한 군사적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사람들 간의 연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었고 그들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그저 기술적 발전과 군사력만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것이었죠. 한국은 그야말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 사회적 결속,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인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의 힘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진 끈기와 자부심에서 비롯된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태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협력을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특히 아직도 태국 내부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비난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과연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되었죠. 한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 그들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과 자율 무인 전투 드론, 사이버 방어 능력 같은 첨단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이걸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발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군 지도층은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로 치부하며 제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았죠.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력이 아직 중국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하며 동맹을 맺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의장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안이라는 기업인은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었죠. 그는 현무호 미사일 같은 것들은 그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한국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에서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결속력과 끊임없는 혁신이 만든 강력한 힘을 느꼈죠. 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반대 세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이나 기술적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끈기,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적 결속력,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진정한 힘이었어요. 그 힘을 다시 한번 태국에, 특히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태국 대중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단순한 보고서나 회의장에서의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때 한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아리야, 한국에서 찍은 군사훈련 영상이 있지 않나? 그 자료들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직접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들을 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직접 한국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과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태국 대중이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정치적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쟁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진정한 힘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곧바로 한국에서 촬영한 군사훈련 자료와 현무호 미사일 시연 영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태국 전역에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정리한 영상이 태국의 여러 미디어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한국의 군사력이라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댓글을 달며 열광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돌파했고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강력한 군사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면서 군 지도층과 정치인들 역시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힘을 태국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이 결국 태국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결속력에서 나오는 힘이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한국의 강점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저 아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